차렷. 차요. 안녕하세요. 아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금에 관한 네 번째 영상인데요. 그 앞에 세 영상에서는 그 세금의 종류, 사업자의 종류, 그리고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무 일정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이런 걸 잘 모르면 세금을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계속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사업자한테 중요한 세금 네 가지 세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는 뭐 대한민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해당이 되는, 내야 되는 세금이고, 사업하면서 금액적으로 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장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이제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가지고 목차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이제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을 번 자체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요. 여기서 이제 종합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득에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해를 하려면 소득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소득의 종류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의 종류는 그 소득세법에서 딱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을 보면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소득을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하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만드는, 월급 받으면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 그리고 뭐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 이제 돈 넣어놓고 받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하고요. 또 주식 같은 거에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 이익의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도 있고요. 또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나머지들을 합쳐서 이제 기타소득이라고도 하고, 또 퇴직할 때 받는 이제 퇴직금, 퇴직소득이 있고, 또 집 같은 거 이제 샀다가 팔 때 차익이 있으면 그로 인한 소득, 양도소득이 또 있겠죠. 근데 이 8가지 소득을 뭐 전부 종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쌓이는 거니까 이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 이 두 가지는 그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따로 과세를 해요. 이거를 이제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이 분류과세하고 좀 같이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또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지금 소득은 뭐 종합과세를 하는데 각각에도 이제 비과세, 분리과세 항목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라고 하는 그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고요.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2.7%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종합과세를 안 해요. 그리고 또 금융상품은 이제 이자소득하고 이제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 원까지는 이제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종합과세를 하고요. 또 뭐 금융상품마다 이제 비과세 상품도 뭐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은 이제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갖고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1,200만 원까지는 이제 분리과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기타 소득은 이제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인데 이것도 이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아무튼 뭐 저기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관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면 뭐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그리고
뭐 요 두 가지 빼고 그리고 이 6가지 중에서도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빼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종합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율은 사실 종합소득세의 가장 어떤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가 이제 누진제이기 때문인데요. 누진제라는 거는 전기요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더 높은 요금을 적용을 해서 더 많이 내게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득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세율 지금 나오는 요 종합소득세율을 보시면 소득이 1,200만 원까지는 이제 6%예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8,800만 원이 넘으면 35%가 되고요. 그리고 뭐 쭉 올라가서 5억이 넘는다 그러면 40%까지 올라가죠. 이거는 참고로 지금 2017년 11월 현재 기준이고, 이것도 이제 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세율이 이제 장난 아니죠. 뭐 연소득이 5억이 넘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사업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좀 잘 되기 시작하면 뭐 연소득 8,800만 원 정도는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율이 35%니까 이것도 장난 아니죠. 참고로 여기에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도 소득의 약 15% 정도가 또 붙어요. 그럼 진짜 장난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세율 구간이 지금 35%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금이 3,500만 원이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게 불공평해져요. 왜냐면 소득이 8,700만 원인 사람이 이제 24% 세율을 적용하면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제 세금이 2,088만 원이 돼서 세금 빼고 남는 게 6,612만 원인데 소득이 8,800만 원인 사람이 이제 35%를 적용해버리면 세금이 3,080만 원이 돼서 이제 세금 빼고 남는 게 5,7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100만 원 더 벌었다가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뭐 세금 빼면은 900만 원이나 적게 버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율을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각각 이제 적용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1억 원이다. 그러면 빵원부터 1,200만 원까지는 6%인 72만 원이 세금이 되고, 그 다음에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3,4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인 51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그 4,200만 원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면 이제 1,008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800만 원이 넘어가는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35%를 적용하면 이게 420만 원이 여기에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싹 더하면 2,010만 원. 예. 그래서 2,010만 원이 그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래갖고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사용하면 돼요. 이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종합소득세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연소득 1억 원의 경우에 1억 원은 해당되는 세율이 35%니까 그냥 1억에 35%를 곱해요. 그러면 3,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1억 원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 지금 1,490만 원이죠. 이걸 그냥 빼요. 그러면 2,010만 원이 나오죠.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누진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느낌이 확 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짠! 지금 표 나오나요? 여기 아직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과세표준 또는 보수총액이라고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연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부터 이제 한 10억까지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가 내야 될 본인의 세금,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건 사실 직장인도 거의 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것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세금이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느껴보려고 정리를 해본 거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가 60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6만 원이죠.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항상 종합소득세의 10%로 붙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생기면 뭐 사업자도 이제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도 꼭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에 대한 그 건강보험료하고 그 국민연금이 월간 13만 원, 연간 155만 원 해서 연간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일 때 221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약 22%가 세금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쭉 올라가서 연소득이 1억 원이 된다. 그러면 세금이 4대 보험 포함해서 총 내야 되는 세금이 3,348만 원이 되죠. 이거는 그 1억에 대한 그 총 소득에 대한 약 33%예요. 그러니까 아까 22%보다는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연간 소득이 5억이 된다. 그러면 총 세금이 2억 2,500만 원 정도로 약 45%가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올라갈수록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 돼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참고로 이제 직장인들도 이거랑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직장인의 4대 보험료는 이제 절반을 사업자가 내줘야 되니까 뭐 이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럼 이 종합소득세는 언제 낼까요?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달에 그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거예요. 근데 1년치 세금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내면 너무 많아갖고 또 부담이 되니까 딱 중간 달인 그 11월 달에 중간 예납이라는 걸 또 해요. 그러니까 중간 예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년 5월 달에 내야 될 올해의 세금이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올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대충 예상해서 미리 내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이건 지난 5월에 냈던 그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작년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이죠. 그거의 딱 절반을 예상치로 해가지고 그 작년 세금의 딱 절반을 그 올해 11월 달이 되면 고지서로 딱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요. 늦으면 가산금이 하루만 늦어도 이제 12월 달이 딱 되면은 이제 첫 달에 3%가 딱 붙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늦지 말고 잘 내야겠죠. 뭐 아무튼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매년 5월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매년 5월 달과 11월 달에 납부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안 내고 좀 다르게 내요. 이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세를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 2월, 3월 그때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서 더 낸 건 돌려받고 덜 낸 게 있으면 더 내고 뭐 이렇게 하죠. 이건 나중에 원천세 말씀드릴 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 여기까지 이제 종합소득세의 개념, 그리고 소득의 종류, 뭐 종합소득세율,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뭐 세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 누진제의 어떤 느낌, 그리고 그 납세 일정을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시겠죠? 종합소득세는 이제 소득이 많아질수록 그 세금이 눈덩이처럼 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합소득세는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종합소득세를 이제 산출하는 과정, 그리고 또 신고하는 방법, 이건 뭐 장부를 쓰느냐, 뭐 추계 신고를 하느냐,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신고하는 방법을 또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카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